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이미 미국에 존재한다고 전 식품의약국장이 진단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변종 바이러스가 백신과 면역 효과를 줄이느냐입니다. 앤소니 파우치 박사는 오늘 아침 백신 접종을 받은 뒤 백신 효능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은 미국 역사상 사망자가 가장 많고 사망률 증가는 두 번째로 높은 해로 기록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차기 교육부 장관에 공립학교 교육을 받은 이민자의 자녀인 커네디컷주 커미셔너가 내정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교육 정책을 보여주는 인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 자신을 배신한다면서 분노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어젯밤 하원 의원들에게는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를 비난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러시아 해킹으로 주요 정치인들의 이메일이 뚫렸습니다. 캔사스시에서 발행되는 140년이 넘는 역사의 신문이 과거의 기사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연방의사당에서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22일이죠. 오늘까지 2주일도 안 남았네요. 한 해가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금요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맘때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아침 그 뉴스로 2020년 그 연말을 쭉 좀 대입을 시켜보자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저는 아침에 뉴스를 준비하면서 느꼈거든요. 올해 이제 미국에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 2주일 조금 남지 않았지만 요즘 사망률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40만 명 정도는 숨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020년 한 해 동안에 미국 사람들이 320만 명이 숨지게 된답니다. 100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지금 바이러스로 크리스마스 즈음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즈음이잖아요.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2019년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해에 15%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는 300만 명 미만이 숨졌었거든요. 매년 사망률이 늘어나긴 하죠.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인간 수명도 길어지긴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본 그 인간 수명 계산도 조금 달리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40만 명은 아니라는 거죠. 늘어나더라도 보통 한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사망자가 1년 전에 비해서 늘어난다 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2019년에도 2018년에 비해서 사망자는 16,000명 정도만 늘어났을 뿐인데 이번에는 4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해에 사람이 숨져간 그 증가율로는 1918년 이후에 최고랍니다. 1918년 하면은 당연히 요즘은 이제 스페니쉬 독감을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그때는 1차 대전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say bye 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한 46% 정도 증가했다고 하니까 올해의 15%보다도 훨씬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장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암보다도 사망률이 더 큰 해가 2020년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암으로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2020년에는 그러한 두 가지의 건강 이슈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중요하다는 게 이대로 수치로 보여졌고요. 그러므로 그 끈질기고 모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숨쉬고 저는 방송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방송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은요, 33초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한 2시간 만에 한 명씩 숨진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0일에 끝난 일요일이죠. 한 주일 동안에 18,000명이 사망을 해서 일주일 전보다 6.7%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이 3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 이후에 크리스마스 데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나쁜 뉴스들이 들려올까 하는 것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그런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생겼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이 이제 포커스 아니겠어요? 변종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시작은 중국에서였지만 그것이 유럽 쪽으로 갈 때는 조금 다른 형태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태평양, 미국 서부로 올 때는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유럽에서 중국 바이러스가 건너가서 그 유럽에서 다시 미국 동부로 올 때 해서 동부와 서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늘 변종이 된 거죠. 그런데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금까지 그게 변종이 됐다면 지금은 굉장히 여러 번 많은 변화가 더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변이가 된다는 것은 전이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그런데요, 전에 식품의약국장을 했었던 스캇 가틸 앱 씨가 어제 오늘 많은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특히 이제 CBS로 팍스에서 거의 팍스의 그 당시의 분위기, 트럼프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인 셰프 스미스가 지금 CBS에 가 있잖아요. CBS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미 미국에 영국에 좀 변형된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을 입국을 금지하는 것조차도 별로 효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영국은요 완전히 고립됐어요. 유럽에서 영국 사람들 안 받죠. 캐나다도 안 받고 그런 형태로 해서 그쪽은 유럽은 그냥 동네처럼 다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별 효율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한가? 더 많이 지독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단백질의 그 표면을 조금 바꿔서 백신이라든가 면역이 있는 사람들을 면역에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한다든지,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백신도요, 한번 처음에 지금 초기의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백신도 이제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조금씩 바꾸죠. 백신도 말하자면 조금 이볼브 한다고 할까요? 뭔가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까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의료, 과학 전문가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백신도 변화, 수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가 심각한 것은 분명해서 한국을 보시면은 아실 테고요. 대만의 경우도 지난 4월 이후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만은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확진자가 한 7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700명 가운데서도 300명은 외국을 방문하고 다시 귀국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고, 이번에도 30대 여성이 4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됐는데 그분도 다른 나라에서 온 조종사와
접촉을 하고 그랬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세계 공통적인 것이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조종사가 뉴질랜드에서 온 조종사인데요. 그 뉴질랜드에서 온 조종사는 뉴질랜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느냐? 그게 아니라요. 미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바이러스에서 완전히 탈출을 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요. 오늘 이제 미국 매체에서 이 대만에 뭐 몇 개월 만에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것을 보도를 하면서 그쪽 시의 사람들을 쭉 보여주는데 그렇게 안전한 곳인데도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닙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전했는지도 모르지만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어제 보니까 오레곤주에서는 마스크를 쓴다던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규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폭력 시위로 번졌습니다. 왜 지난번에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왜 문을 못 열어 하면서 굉장히 그 시위를 많이 했었잖아요. 뭐 뉴포트 비치, 헌팅턴 비치. 그런데 오레곤주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 그 주정부, 오레곤 주정부 청사에 가서 앞에 문을 이렇게 잠겨져 있는데 그 유리문을 처음에는 막 몸으로 밀다가 긴 쇠파이프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막 깨부수고요. 강하더군요. 완전히 쨍그랑하고 깨지진 않았어요. 그 문 많이 갔는데. 그리고는 뭐 본인들은 뭐 여러 가지 그 다 얼굴 가리는 것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성조기는 왜 그렇게 거기에 들고 나가는지 성조기 크게 들고 그리고 또 몸에도 셔츠 같은 데도 이 미국 국기 같은 것을 이렇게 달고 그리고는 왜 우리를 규제를 하느냐 마스크를 써라 말아라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하면서 시위가 끊이지 않아서 결국은 완전히 그 폭동을 진압하는 형태의 경찰이 와서 해산시키고 전투경찰이죠. 전투경찰과 대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테스트를 받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백신 접종 받을 수 있는 사람 받고 하는 것이 최선인데 오늘 아침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텔레비전 앞에서 그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의 백신 접종을 받은 거죠. 어제 또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나고 오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모더나 백신 그 접종을 TV에 보여주는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전국 보건연구소의 소장도 같이 그 접종을 받았거든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전국 보건연구소의 전염병 연구소의 소장이잖아요. 물론 그 백악관의 태스크포스를 맡고 있습니다만 딱 그 접종을 받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다 뭐 세 사람 다 같은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탑 전염병 전문가들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백신 접종을 그 일반인에 앞서서 맞고 나서는 모두 백신 접종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막아야지 됩니다. 끝장을 내야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79세세요. 79세인데도 그렇게 정력적으로 일을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다 자격이 됐으니까 지금 그 백신 접종을 받은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이쯤 되면 얘기를 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안 받지 하는 데서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됐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서 본인은 이미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알았기 때문에 면역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것보다도 어쩌면 그 과거에 본인이 했었던 말과 트윗 때문에라고 보시는 게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백악관에서 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백신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그 오래전부터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되는 백신을 반대하는 시각을 갖고 있었고 대중 앞에서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으면 어린아이들이 자폐증이 걸리기가 쉽다는 뭐 그런 이 얘기들이 있잖아요. 루머라고 말씀드려야지 될지. 그런 것들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앞장서서 얘기를 했었고 트위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 대통령이 되기 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자폐증 여기에 대해서 autism, many such cases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나면은 그런 트윗을 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대통령이 된 뒤에는 약간 입장을 바꾸기는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백신을 거부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2019년 당시에는 홍역이 이슈였는데 그때 부모들이 아이들 그 홍역 백신 맞는 것에 거부할 때 이것은 맞춰야지 된다. 백신 접종은 중요하다. 이 정도 얘기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그 백신을 맞지 않으니까 조금 다른 뭐 대통령 당선자라든가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도 대통령만큼 그 효력이 있겠어요. 특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고 그에 비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서 백신 접종 안 받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백신 접종을 TV 앞에서 받아준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백신이 개발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그 역할, 영향력을 분명히 미친 것은 사실이죠. 물론 그 파이저사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의 돈을 하나도 지원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여름에 그 개발하고 할 때 미리 사주겠다 하는 예약을 한 것이 있고 그리고 모더나 오늘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모더나 백신을 맞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더나 혼자가 아니라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속한 전국 보건연구소와 함께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목적이었던 뭐 선거 전에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한 목적이었던 어떤 목적이었던 백신 개발을 많이 하도록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원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죠. 그렇게 그 지원을 했었던 백신이 개발이 됐는데 국민들이 그 거부하고 있을 때 안전하다 하고 안전하다는 게 그 확신이 든다면 맞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너만 맞고 당신만 맞고 그대만 맞는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되는 게 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맞아야지. 적어도 70%, 80%까지 맞아야지 이것을 빨리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뭐 오늘의 미국 진행되는 동안에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지 될 부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가 누구를 인선했다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라던가 그런 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분야의 정책을 이 형태로 펼쳐나가겠다는 거구나. 그게 이제 미국의 그림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아무리 네임덕이라고는 하지만 또 현직 대통령의 마지막 약 30일 정도도 무척 중요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교육부는 뭐 어느 나라나 다 중요하죠. 그래서 바이든 당선자가 아마 뭐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구엘 카도나 역시 이번에도 이름을 보면은 어떤 게이다 대강 짐작은 되는데요. 부모님이 푸에르토리칸에서 태어나신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민자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난해에
커네디컷에서 혹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커네디컷주의 메리덴이라는 곳에 부교육감으로 되셨답니다. 부교육감인데 이 지역이 학생들이 한 9,000명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뭐 커네디컷이니까는요.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었고 그런 것을 쭉 겪었고 그 커네디컷주에서는 그쪽 지역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에 교장 선생님이 되셨답니다. 28살 때요. 일찌감치 나는 그 선생님이 되겠어 하고 공부를 했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온라인상으로 미팅을 했는데 그 미팅에서 바이든 당선자 또 질 바이든 여사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와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뭐 여러 가지 잡 인터뷰한 거죠. 잡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교육부 장관의 공립학교 그 교육을 아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하기를 원한답니다. 거기에 비춰보면은 맞는 거죠. 본인이 공립학교 교육을 받았고 뭐 선생님에서 교장 선생님에서 그 교육부의 커미셔너 뭐 이런 부교육감 등등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번에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부 장관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덜 나왔지만 굉장히 그 스캔들과 이슈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베시 드보스라는 그 교육부 장관은 집이 워낙에 너무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억만장자 중에 억만장자고요. 부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뭐 공립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고 사립교육 그것도 엄청난 사립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교육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늘 그 뭐 대안교육 같은 것을 많이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반대의 사람을 지금 택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앞에 나온 그 선두 지명자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하워드 대학교의 어떤 사람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를 너무 중요시하고 지난번에 왜 워싱턴 DC의 그 미셸리 교육감이 한때 잠깐 유명했다가 싹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테스트 기반의 학생 공부 가르치는 것 굉장히 강조를 해서 뭐 돈도 주고 시험 잘 보면 했었던 그런 일들이 몇몇 군데서 교육부에서 또 시범 삼아 하기도 하다가는 결국은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의 거의 정해진 미구엘 칼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 이외에 이제 2순위, 3순위 다른 지명자 가운데는 그런 식으로요. 미셸리 전 워싱턴 DC 교육감처럼 테스트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던가 아니면 그 교육도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비즈니스인데 사업인데 하고 비즈니스 기반 그 스타일의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2진, 3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부모가 이민자고 본인이 그 공립학교 교육을 받은 미구엘 카도나 지명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정치 뉴스는 워싱턴 포스트가 좀 빠르거든요. 워싱턴 포스트가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아침에 악시오스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비난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로울 것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일하다가는 마지막에는 항상 트럼프만 빼놓고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상황이니만큼 더욱 그런 것들이 심해져서요. 특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 아주 가열차게 싸우지 않는다. 재미스라고 가열차게라고 단어 썼어요.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선거 전에만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공화당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여러 그룹이 있죠. 대표적인 그룹이 링컨 프로젝트인데 링컨 프로젝트는 아직도 비디오를 만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게 맞지 않는 거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속고 계시는 거다 하는 것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링컨 프로젝트에서 만든 비디오 가운데 하나가 딱 이런 게 있어요. 모두 트럼프 함대에서 떠나고 있다 하면서 심지어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그 원하는 대로 뭔가를 맞춰줬다는 얘기예요. 그런 형태로 그 링컨 프로젝트가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 비디오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속에 꼭 담고 머릿속에 꼭 가지고 있으면서 펜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6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를 선포하는 것을 부통령으로서 상원 의장으로서 겸직이니까요. 의무라고 보지 않고 그 일을 하면은 본인에 대한 배신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도 비난하고요. 마이크 폼페오도 비난할 만하죠. 러시아 그 해킹 분명히 클리어리 러시아라고 했으니까. 윌리엄 바도 비난하고 윌리엄 바도 비난할 만하죠.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없었다고 얘기하고 플러스 one more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나는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고 근데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내일 사이에 뭐 저기 사임할 텐데요. 뭐 그리고는 또 하나 플러스 그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임명할 필요가 없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배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비서실장에게도 비난을 퍼붓고 왜 이걸 이렇게 했어 못했어 이런 형태로 해서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웨스트 윙에 아무도 가능한 한 지금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이제 하원 의원들을 소집을 했어요. 한 뭐 10명 조금 넘게 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누구 가는가까지도 다 어레인지를 한 사람이 그 엘라바마주의 보 브룩스라는 늘 그 의사당에서 뒤에 벤치에 앉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하원 의원이거든요. 본인이 1월 6일에 선거인단표 쫙 그 개표해서 어떤 주 몇 표 누구에게 몇 표 누구에게 하는 것을 발표를 할 때 본인이 반대 의사 objection 하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백악관에 이제 이 그 하원 의원이 사람들 한 10명 정도 같이 가서 대통령과 어떻게 이것을 지금 반전시키느냐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그 모 브룩스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정치적인 그 목적 때문에 엘라바마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있으니까 금방 또 그 2년 되니까 선거 유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제 있었고 지난 나흘 동안 사흘을 루돌프 줄리아니 그리고 시드니 파웰 변호사를 만나서 이 선거 이걸 어떻게 뒤집는가 하는 것을 의논을 했답니다. 헛된 꿈과 결과가 나오지 않을 그럴 그 몸부림이죠. 그리고는 이제 어제 밤에는 대통령이 이메일을 보냈대요. 하원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저는 이거 파워포인트를 그 화면 캡처한 것을 지금 그 보고 있는데요. 상원 리더 미치 매코넬이 이긴 게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인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이제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이 바이든이 당선됐다면서 축하했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Sadly 아주 슬프게도 미치가 그걸 잊고 있어라고 하면서 미치가 내 배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린 사람이야. 함대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린 탈출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미치 매코넬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덕을 봤죠.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제 그 민주당의 여성 그 후보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인데도 막상막하였습니다. 6월 중순에도 그랬어요. 한 6월 17일에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한 겁니다. 미치 매코넬을 지지한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그 미치 매코넬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꽤 큰 표 차이로 뭐 20
표 약 20%포인트 차이로 미치 맥코넬이 가뿐하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이 경우에. 그리고 더군다나 미치 맥코넬의 지역구인 그 켄터키에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자에 비해서 25% 정도, 25.9%, 26% 차이로 이긴 곳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곳에 공화당이 이기는 경우가 이번에는 꼭 일치하진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이겼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진 곳이 많았어요. 지금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 시간이 하도 빨리 지나가니까 이 정도 되니까 반출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지나가 보면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를 했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싫어도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7,500만 명 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싫어도 바이든도 싫다. 공화당에게 이것을 표를 찍어서 균형을 맞춰야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이 하원에서 졌고, 민주당은 진 선거예요. 하원과 상원에서는. 다만 바이든만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을 뿐이지 공화당이 승리한 선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 켄터키가 아주 반대인 곳이에요. 다른 주에서는 뭐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공화당들이 이겼잖아요. 다 이겼는데 대통령만 졌죠. 스윙 스테이트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켄터키는 대통령도 이기고 미치 맥코넬도 이겼다. 내 덕인데 말이야. 그걸 벌써 잊어버렸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워싱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치 맥코넬의 와이프가 일레인 차오 그 대만계 그 교통부 장관이잖아요. 해서 뭐 국방부 장관도 날라갔고 누구도 날라갔고 국토안보부의 어떤 국장도 날라갔고 하는데 일레인 차오가 아직까지 해고되지 않은 것 보면 이상해. 미치 맥코넬의 부인인데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임기 마지막을 잘 그 마무리를 하는 게 좋잖아요. 미래를 도모하려면. 장수가 어디 나가서 만약에 정치를 계속할 뜻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백전백승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질 때 잘 져서 추스려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이 1월 5일에 공화당이 지금 뭉쳐야지 조지아주 상원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렇게 공화당이 미치 맥코넬 그 상원 그 대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하고 나면 이게 조지아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보수적인 사람들, 특히 이제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뭐 프랭클린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 정도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싶어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end to 믿으려고 해 뭐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하고 있지. 나머지는 많이 그 윌리엄 바, 뭐 마이크 폼페오, 마이크 펜스 뿐만이 아니라 다 그 배에서 내려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크리스 크리스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고 공화당도 망가뜨리지 말고 좀 잘 마무리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텔레반젤리스트 팻 로버슨 목사가 유명하잖아요. 뭐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정평이 나 있지는 않지만 이분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시인하고 정치계를 은퇴해야 된다. 2014년에 다시 나가서도 안 된다. 뭐 언제나 트럼프를 지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주의 크리스찬 리더라는 그 이름은 붙으니까 팻 로버슨 목사에게, 그러니까는 그 말이 중요하고,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 돈을 모으는 것과 사람을 모으는데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대한세계 얼터너티브 리얼리티에서 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분명히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언제 거짓말을 했어? 다 진실만을 말하지. 그렇게 믿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잘한 일도 있다고, 경제에 대해서도 잘했고, 그렇지만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아무렇게나 해고를 하고 사람을 모욕하고 그 길로 계속 왔기 때문에 이제는 떠날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팻 로버슨 목사도 10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자신이 갓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갓이 그랬다잖아요. 트럼프가 이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또 뭐 금방 다른 소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이러저러한 움직임들은 대체적으로는 양심에 따라서라기보다는 힘의 균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직까지는 서명 안 한 것 같고요. 10억, 100억, 1000억, 9천억 달러죠. 거의 9천억 달러짜리 특별히 변화 없습니다. 300달러 실업수당 11주일 그리고 600달러는 16살까지 그 자녀분들은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계시다면은 1200달러가 되네요. 연수입이 7만 5천 달러 미만이실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고 퇴거는 1월 31일까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 밖에 이제 PPP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요. 빠르면 다음 주 말 정도부터 600달러 체크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너무 늦게 너무 작게 합의됐다. 첫 번째는 3조 4천억 달러였잖아요. 지금은 9천억 달러인데 그래서 그래도 적절하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작지만 이 정도라도 이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3월쯤에는 여러 가지 경제도 뭐 백신의 효과도 있고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조 바이든 당선자가 조금 베네핏을 보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 베네핏을 누군가가 보면 전임자가 했었던 일, 전임자가 받았었던 고통이 후임자에게 베네핏일 수도 있고 물론 이 전임자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았어야지만 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사망하게 한 그런 책임도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후에 백신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경기부양책 이런 것들은 또 뒤에 들어가는 이 바이든 당선자가 힘든 일도 많지만 베네핏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지아주 선거에 따라서 추가 경기부양책이 쉽게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는 조지아주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2석을 다 가져간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큰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기가 쉬워집니다. 공화당은 돈 많이 푸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러시아 해킹은 그게 심각한 것 같아요.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고 어디서 얼만큼 무엇이 해킹당했는지도 미국 정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을 또 이제 가려내주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부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이제 해킹당하기 시작해서 재무부하고 미국의 그 상원 의원들이랑 어떤 주고받는 이메일도 있고 연락하는 그 어떤 커넥션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원의 재정위원회 소속의 오레곤이 지역구인 민주당 그 론 와이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 해킹당했다는 겁니다. 재무부는 뭘 가져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해킹을 했냐면은 암호를 말하자면 그 직원들이 그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해서 이제 뭘 가져가고 뭘 멜웨어를 심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무장관은 타겟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재무장관이 타겟이었을지 타겟이 아니었을지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그 해커에게 물어볼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 3월부터라고 하는데 올해 초부터 해킹이 시작됐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뭐 그 솔라윈드라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 솔라웨어라는 그 솔라윈즈라는 이 프로그램을 미국의 여러 부서와 민간 기관이 썼지만 여기가 이제 보안을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백도어가 열려서 그 백도어로 들어갔다는 건데 그러는데 그 자체의 총체적인 책임도 그 주체이죠. 정부의 경우는 특히 그럼 어떻게 잘 선택을 했었어야지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 전부 클레물린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는 부정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랜 동안 그럴 것이다 했는데 연방 의사당에서 어제 그것은 이제 의사당의 그 전국 동상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버지니아주가 내놓은 로버트 리 동상이 내려졌습니다. 남부연합군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민권운동의 기수인 그 바브라 존스 1952년도에 학생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버지니아 그 고등학교 본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흑백 분리 교육을 시킨다. 이건 부당해
하면서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교육에서 인종 분리하는 것은 위헌이다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버지니아주에서 우리 주를 그렇게 상징을 하고 싶다 해서 의사당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바브라 존스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했고요. 연방 하원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이 의사당에 있는 로버트 리 동상 내리는 것에 찬성을 했는데 상원이 그것을 시작도 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런 결론 주에서 내보낸 동상이니까 했습니다. 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의회라는 게 미국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밸류를 밸류보다는 이상을 보여준다는 것에서는 이번에 옳은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주리주의 캔사스 시티입니다. 캔사스 시티 스타가 140년 역사인데 그때부터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기사를 잘못 써왔다는 것을 사과를 했거든요. 짐 크로우 법을 지지하고 흑백 분리죠. 19세기와 20세기 초 남북전쟁 이후에는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해서 흑인 커뮤니티 전체를 이상하게 비춰지게 하고 기회를 박탈하고 무시하고 인정 안 하고 과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우리가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요. 법원 기록, 미팅 찾아낼 때마다 우리 그 기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오랜 동안 우리가 그렇게 편파적인 보도를 했을까? 블랙 캔사스 그 시민을 범죄로 몰면서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캔사스 시에 그 흑인들이 얼마나 풍부한 역사 같은 것을 줬는데라고 하면서 캔사스 그 시리스타 신문이 사과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리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기능성 거위털 이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고요. 이 미주리주 캔사스 스타일가 오늘 사과문을 쓰면서 사진을 냈는데 전부 화이트 피플들이 화이트 셔츠 입고 편집실에서 일하던 모습 인상적이더군요. 어떤 의미에서 강희신이었습니다.